라이브 이슈에서는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구급차를 향한 범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민청원을 통해서 70만 명 이상이 강력 처벌을 원했던 사건이지요.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앞길을 막았던 택시기사. 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오후에 서울의 한 도로, 급하게 환자를 이송 중인 사설 구급차입니다. 자, 구급차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인데요. 이 구급차 안에는 80대 고령의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고통을 호소해서 지금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중이었는데요. 자, 근데 도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때 갑자기 좀 흔들렸죠, 차가? 부딪혔나 보네. 네. 택시하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이제 끼워주기를 안 한 거죠. 양보 좀 하지. 네,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근데 지금 접촉 사고가 났음에도 응급 환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하지만 구급차가 이동을 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환자가 환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했어? 아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하면 되지. 아 진짜. 신상님 저걸. 아유.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인데. 저 사람 진짜 너무한다 진짜. 결국 저 보호자가 구급차에서 내렸고요. 사정 얘기를 합니다. 예,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으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고가 났는데 사고실에 사고가 났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환자분은요. 아니 정말 응급처치 119 불렀어요. 119 타고 가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내 소리야. 아니 진짜 뭐 요즘 기사면 더 잘 알지 않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진 찍고 보내면 되잖아. 예, 그쵸. 그 결국 이 택시기사 때문에 구급차가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다른 구급차가 왔습니다. 와 진짜 진상이다. 네, 그래서 다른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환자는 5시간 뒤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자는 5시간 뒤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시작됐고요.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봐봐. 떳떳한 거 봐봐. 자, 이 택시기사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거 진짜 참 천불 났던 사건이죠. 네. 30대의 택시기사였습니다. 80대 폐암 말기 환자를 태우고 급히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붙잡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사설 구급차 안에 있었던 폐암 말기 환자는 약 10분 정도 도로 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난 장소가요. 응급실로부터 딱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또 딴 차.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또 딴 차 부른 거. 유가족들 말씀에 따르면 저 응급실에 음압병실이 하나가 자리가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출발해서 가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던 중 지체가 되고 10분 소요가 되고 그 사이에 더 급한 환자가 또 생겨서 그 음압병실이 다른 분께 이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도 1시간 30분 동안 음압병실 나올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래된 기다림 끝에 결국은 환자께서 하혈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결국은 택시와 사고가 난 지 5시간 만에 환자분이 병원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분과 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진행돼야 되는 10분은 차원이 다른 10분인 그렇죠.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네. 10분만 일찍 병원에 도착했으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아니 있는데. 일단 분명히 안에 누워 계시는 것도 봤을 거고 호흡기를 차고 있는 것도 봤을 거고 언뜻 나이가 보일 텐데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살인죄를 예,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택시기사를 업무방해와 함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같이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택시 기사의 놀라운 과거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과거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는요,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러 왔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요, 지난 5년 동안 6건의 보험 사기를 쳤고요. 이것을 통해서 2천만 원 이상을 편취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된다는 점을 노려서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구급차랑 노려서 그렇죠. 그런 이 거? 고의 사고를 내서 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되게 비슷해요, 그런 게. 왜냐면 누가 봐도 구급차 먼저 갔는데 일부러 다 박은 거거든요, 뒤에서. 그리고 저 정도 이제 블랙박스에 그냥 휘청하잖아요. 근데 나는 범퍼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야, 요 정도 부딪히면 범퍼가 저렇게 와 떨어져가지고 있다고? 이미 너무 잘 때렸나? 그 나는 네. 야 너무 심하게 사고가 났다.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아까부터. 좀 지나가다가 아무나 부딪혀도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니 보험 사기도 나왔고 과거에 그랬다는 게 나왔으면은 또 환자가 사망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좀 가중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전적도 있고 어떻게 구급차랑 그렇게 사고를 내요? 네, 이 사건은 결국 재판에 기소가 됐고요. 재판 결과 저 택시기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행을 그동안 저질러 온 점, 환자가 탑승하고 있는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이 모두 인정돼서요. 징역 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2년밖에 안 돼? 아니 사람이 왜냐면 죽었는데. 일단 전적도 너무 많고 응급차는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그런 거니까. 근데 아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징역 2년이 나온 거예요? 결국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기사가 구급 차량의 진행 방해한 것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그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협에서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그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택시 기사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공교로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자리가 비어서 그 빨리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분만 늦은 게 아니고 그렇죠. 12분 지체돼 갖고 1시간 반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더 분노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도 항소를 했고요. 아휴, 왜요? 네. 그래서 결국 2심 재판 결과 택시기사는 징역 1년 10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줄었네요? 아니, 반성을 안 했는데 줄어요?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돼서 결국은 1년 10개월로 2개월이 감형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양쪽 다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1년 10개월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이 유가족들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고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돼서 택시기사가 유가족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닌데. 저런 상황에서 가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냥? 맞든 말든?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을 차에 못 타게 계속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 아, 저는 이게 그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 이렇게 다 피해주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맞아요. 그 선의를 베풀었던 이 시민들이 이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고를 내고 뭘 뜯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결과를 단순한 사고 처리 요구가 아니었죠. 네. 과거에 전적 전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구급차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 개정 전에는 소방기본법상에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구급차를 통한 이송을 방해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도 적용을 못 시켰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조 구급 활동 중에 이 소방 또는 긴급 자동차를 이용한 이송 행위까지도 포함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은 되었습니다. 처할 수 있도록. 근데 항상 보면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하면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분노할 일이 있으면 원래 이 법은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의례적으로 바꾼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 바꿀 거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지나고 나서 바뀌니까 네. 그 당했던 사람들이나 유가족들은 너무 그냥 억울하고 위로가 어떤 거로도 위로가 안 되니까 너무 화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법의 한계들인데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는 없다는 한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시대가 변화되고 예측되는 범죄가 있으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맞아요. 잠깐의 양보가 환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적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